정돈된 자세 만들어 볼게요. 편안하고 정돈된 자세. 너무 피곤하면 누워서 하는 것도 괜찮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반듯하게 하나하나 너무 한 번에 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숨 들어갈 때 하나, 내쉴 때 가라앉음, 또 숨 들이마시면서 척추뼈 고르게. 내 코로 들어오는 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감각도 느껴봅니다. 배 가득 채울 정도로 내 호흡이 깊은가 그것도 느껴봅니다. 이곳에 왔다. 안전한 공간이다. 나만의 공간이다. 어떤 요구도 없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것을 느껴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알아차려 봅니다. 만일 내 시간이 정말 귀했다면 또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무엇인가를 바라보듯 내 마음을, 내 몸을 느끼고 바라봅니다. 내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알아차려 봅니다. 오늘은 내가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어떤 것을 채우고 싶은지 그것도 물어봐 줍니다. 다시 코로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에 주의 기울여 봅니다. 내 호흡의 리듬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내가 느끼는, 내 몸이 느끼는 그 느낌에 주의 기울여 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부드럽게 눈을 떠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를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랑도 좀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사실 이 과정에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이전에 저희가 호흡의 마음챙김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이제 쓰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지키려면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추세요. 인식하세요. 당신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들, 많은 자극들을 당신이라는 유기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센서를 민감하게 올리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래요. 지금도 민감해서 힘들어 죽겠는, 더 민감하면 나는 못 산다고. 그 민감해지는 게 그 센서를 민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작용들에 대한 인식, 알아차림을 민감하게 깨어있으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공감적으로 나를 대하고 타인과 대화하고 일을 갖다가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식으로 내가 듣고 있는지 반응하는지 잠깐 멈출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은 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나 자신한테도 굉장히 치유적이고 뭐 타인의 공감을 받는 게 정말 치유적인 거는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공감을 받았을 때 감정을 읽어줬을 때 마음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는 내가 나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적응적이라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배탈 나서 아프지 힘들지 막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약손이라고 하는 거가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근데 정서적인 민감성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웬만하면 다 이제 높으신 분들이실 텐데 정서적 민감성이라는 게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게 어, 높은 분들, 누구 표정이 안 좋다라든지, 뭐가 불안해 보인다든지, 어떤 게 좀 너무 이렇게 거슬리게 들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근육도 긴장이 되고, 내가 주의가 굉장히 머릿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 사람한테 뭐를 답을 해줘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고, 막 그거를 해결하는 순서도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순간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는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피로도로 이제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말이 해결 중심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상대방은 표정이 약간 서운함이나 실망함, 나는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 표정도 보일 거고 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뭔가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거나 뭔가 저 말을 막 그 나 되게 속상해서 그러면 좋게 생각해. 다 그 뭐 너한테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빨리 긍정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싶어 한다든지 변화시켜 놓고 싶어 한다든지 이러고 싶어 하는 나는 정서적 민감성이 높아서 누군가의 어려움
불편한 감정을 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그 순간에 극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많은 일이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갔을 때는 또 다를 수 있고, 환경이 낯설은 환경에 갔을 때는 또 다를 수 있고, 그렇게 공간마다, 환경마다, 대상마다, 내가 이전에 수행했던 것마다, 평가받는 자리마다,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는 순간순간이 저희한테는 필요해요. 그게 타인한테 갔을 때는 공감적인 공명이 되기도 하고, 나 자신한테 갔을 때는 정서적인 민감성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인식이 높아질수록 너에 대해서도 내가 깨어 있어서 반응할 수 있어져요. 왜냐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어떻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를 인식할수록 너에 대해서 내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그러면 타인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민감하게 내가 깨어 있기는 한데 그 피로도는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행을 연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민감한 내가 너의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민감한 내가 되게 불편한 상황을 접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압도되지 않고 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수행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수행을 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에서 호흡하는 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공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되게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한 이후에 갈등에 대해서도 또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갈등 경험에 대해서도 함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피곤하신 분들은 누워서 진행하는 거 권해드리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에너지가 별로 없다 막 이러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누워서 내쉬는 숨마다 내 몸의 긴장감을 조금씩 풀어준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호흡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아, 자신에게 편한 자세 만들어 볼게요. 엉덩이도 들썩들썩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 만들어 볼게요. 민감하게 내 몸을 알아차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 감정들, 내 몸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자세. 등에 기대도 되고, 누워도 되고, 약간은 긴장되지만 에너지가 있다면 약간은 긴장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고 에너지가 너무 없다. 나는 정말 이완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바닥에 대자로 누워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해 봅니다.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당신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손도 얹어 봅니다.
부드럽게 호흡하며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봅니다. 순간순간 당신의 경험에,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며 자신에 대해 인식해 봅니다. 깊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들어오는 숨을 통해 영양이 공급되고 나가는 숨에는 몸이 더 차분하게 이완되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리듬으로 호흡해 봅니다. 호흡하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을 미세히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호흡기의 변화, 내 몸의 흔들림, 팽창과 수축, 내 몸의 긴장감을 내가 풀어줄 때 그 느낌, 어떤 것이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쓰다듬는 마음으로 함께 해봅니다. 이제 호흡하며 자신에게 친절과 연민을 가져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친절과 연민을 느껴봅니다. 그것이 느끼는 것이 어렵다면 단어나 이미지, 어떤 대상을 떠올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친절과 연민을 불러왔을 때 내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을 통해 내 몸이 편해지고 있는지 느껴봅니다. 아직도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내쉬는 숨을 끝까지 비워낸다 하고 온몸의 긴장감을 다 비워봅니다. 친절과 사랑, 연민이 가득한 당신에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나 자신이어도 좋고 주변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누구든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봅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친절과 사랑, 연민을 가득 채우며 선명하게 그려봅니다.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편안하게 호흡하며 함께하고자 한 발 한 발 다가가 봅니다. 더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쉬는 숨에는 모든 긴장감을 풀어주고 들이쉴 때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나를 위해 안으로, 당신을 위해 밖으로 가는 그런 연습을 해봅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감각에 집중하며 숨이 들어올 때 나를 위해 숨을 들이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숨을 내쉬어 봅니다. 사랑과 친절을 가득 담아 나를 위해 숨을 들이마시고 너를 위해 긴장을 풀어주며 다가갑니다. 나를 위해 하나, 너를 위해 하나.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내 마음은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상대를 향해 친절과 연민을 표현해 봅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조금 더 다가가 봅니다. 만일 당신에게 에너지가 없다면 당신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두 번 숨 쉬고 상대를 위해 한 번 더 다가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게 에너지가 많다면 나에게는 하나, 상대에게는 세 개. 가능한 만큼 나를 채우고 가능한 만큼 다가갑니다. 이 순간이든 삶에서든 불필요한 노력은 거두고 내가 가능한 만큼만 애쓰고 다가갑니다. 바다의 부드러운 파도와 같이 우리 호흡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갑니다. 무한하고 끝없는 흐름, 또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무한히 반복되는 끝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부고 상대의 일부입니다.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로 세워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무한하고 끝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민을 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눈을 부드럽게 떠봅니다. 잠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마음에도 주의 기울여 봅니다. 뚫레뚫레 방을 돌아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내 마음을 투영해서 뭔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명상을 하며 내가 알아차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느껴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쉬웠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 숨을 내쉬는 것이 더 쉬웠는지 누가 떠올랐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필요할 때 조절하며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당신에겐 어떻게 느껴졌는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쉬웠는지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쉬웠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면서 순간순간 깨어 있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좋아요. 명상하며 그 느낌이 어땠는지 자신의 경험, 그 여기서 보면은 나를 위해 숨을 들이마시고 너를 위해 내쉬며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한테 들이마시는 게 쉬웠는지 아니면 내쉬면서 다가가는 게 쉬웠는지 뭐 전반적으로 이 명상을 할 때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것 좀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툴툴님 어떠셨어요? 어, 제가 그 처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편안한 자세로 명상을 듣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말씀하실 때 일어나가지고, 오늘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음,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민민님이요. 네. 음, 어,
원래 방에서 되게 집중하는 환경에서 명상이랑 이 수업 해주시는 거 듣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음, 너무 방금 조금 전에 들어왔어가지고 정말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숟가락 넣고 밥 먹으면서 이제 눈 감고 숨 쉬고 그 과정을 계속 했는데 뭔가 나를 위한 걸 이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위한 뭐 연민, 친절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이 조금 웃긴데 이 배고픈 나를 위해서 밥도 주고 숨도 쉬어주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되게 재밌게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호흡하면서 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 특히 말까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제 지내는 게 버겁다 보니까 저를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고맙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힘도 많이 얻었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친구가 힘든 걸 좀 봤을 때 저도 똑같이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에너지가 쓰거나 그럴 때 제가 좀 여력이 없으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게 조금 뭔가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더 도움 주고 싶었는데 못 다가간 친구를 좀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조금 다가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조금 추상적이게나마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나한테 여유를 조금씩 주면서 천천히 내가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을까요? 저는 시코님 얘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좀 몸이 무거워서 누워서 진행을 했어요. 아까 타인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 그런 경제적인 이벤트가 있고 남편이 되게 안쓰럽고 되게 신경이 많이 가고 있어서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버티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많이 쓰여서. 그러다가 또 나를 위한 연민과 또 친절과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왜 그 얼음으로 하는 그 알아차림 명상 하면서 저한테 버텨보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 상황을 견디어 본다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번 한 주도 견디어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동적인 것 같았고 버텨보는 거는 그래도 내가 좀 힘을 내서 이 상황을 버텨봐야지 그런 생각이 막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 친절을 떠올려 보려고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온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음. 있는 것 같아서 음. 한동안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음.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 음. 잘 추스르면서 지나가 보자. 음. 음, 그런 재연민? 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음. 좋아요. 저는 송님 얘기 들을까요? 음. 네. 저는 명상하면서 약간 좀 더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타인을 생각하다가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떠올려 봐라 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가 또 뭔가 이완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이완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방을 둘러보라고 하셔가지고 방을 열심히 둘러봤는데 방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 그 집을 비워내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음. 집에 있는 약간 안 쓰는 물건들. 제가 친구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너무 깨끗하고 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집에 많이 놓고 사는 스타일인데 친구가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음. 아, 이거 놔뒀다 언제 쓸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면 버린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의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막 비워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진짜 막 몇 년 전에 넣어놓은 건지 모르겠는 물건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언제 넣어놨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내가 머무르는 공간인데 잘 치우고 있지 못했고 그만큼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방을 둘러보면서 여전히 어지러운 방을 보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약간 타인보다는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게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제이크님 듣겠습니다. 네. 저도 명상할 때 자꾸 생각이 호흡을 할 때도 저를 생각하면서 들이쉬는 거랑 남을 생각하면서 내쉬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들이쉬는 게 훨씬 더 뭔가 더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명상하는 데에도 뭔가 내가 어땠지? 내 생각이 어땠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계속 나를 기준으로만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를 기준으로 잡고 보려고 하는구나. 뭔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사실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도 제가 완전히 좀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더 공감을 더 잘하고, 그게 거기서 뭔가 숨은 뜻이나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하셔서 요즘엔 그런 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랑 그렇다고 막 그 사람의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막 들어가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단계가 또 한 단계 다른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게 아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조이벤님 얘기 들을게요. 네, 저도 제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이 좀 많이 편안했었어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호흡이 굉장히 편안하게 들이마시면서 제 몸이 되게 풍선처럼 천천히 약간 구름같이 천천히 퍼지는 듯한 느낌도 받고, 코로만 숨 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두피로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온몸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두둥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철딱서니 없이 보냈던 저번 지난 주가 되게 잘했구나, 행복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상대방을 떠올렸을 때는 바로 남편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철딱서니 없이 보낸 와이프를 보고 지켜보느라 애썼을 텐데, 그리고 버텨주고 견뎌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보강을 갔다 오는 순간 남편이 아이들을 케어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이 시간까지 아직도 애들을 안 재우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호흡이 끝났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두둥실 떠 있는 듯한 호흡이었다가 마지막 호흡을 정리할 때는 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편하게 좀 더 다정하게 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야겠다, 건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제 호흡으로 돌아와서 그 온몸으로 숨 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눈 감고 그 호흡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음. 하마님, 하마님, 해티님. 네, 하마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느껴진 게 일단은 들숨이랑 날숨 딱 거의 반반 같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게 울체하다는 느낌은 잘 못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근데 약간 명상하면서 생각이 딱 들었던 게, 그 주는 거가 두 개고 이제 받는 거가 세 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나는 주는 거는, 받는 거는 모르겠고 주는 거는 두 개 이상은 못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뭔가 제가 뭔가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떠올리면서. 음, 그 명상은 특별한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음. 혜진님. 네. 저는 일단 명상 시작하고서는 기침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을 좀 고르게 쉬려고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들이마실 때가 좀 더 시원한 느낌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집중을 못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 남자친구랑 약간 좀 신경질나게 막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먼저 생각난 거는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 생각만 하는 시간들이 그래도 지금은 충분하게 있는데 저는 어, 약간 저를 채우려고 하는 거를 조금 어쩌면 또 욕심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상황이 가뜩이나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 음, 약간 남한테 그 비유하지도 않고 마음같이 그렇게 넓은 상태도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스스로 알지만 그래도 남한테 행동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좀 전에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 자체도 이 친구도 되게 회사에서 중요한 순간이고 막 요새 입맛도 없어 하고 막 지쳐하고 이런 상태라서 머릿속으로는 항상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아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해는 하면서도 순간순간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말 한마디에 어떤 거 괜히 그냥 나 혼자 자극이 되어 버려서 아니면은 그냥 이게 맞다, 아니면 좋다,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만 판단을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이제 지적해주고 비판해주는 것 자체를 너무 비난으로만 보면은 말하기가 어렵겠구나, 뭐 좀 답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송님 안 하신 거죠? 형님 하셨고, 시코님이 지금 자리에 치코님, 계시나? 네, 치코님 부탁드려요. 네, 저는 하면서 그를 좀 많이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 캐스팅, 와이파이가 끊어져서 들리나 보다. 그래서 다시 왜 그럴까요? 아까도 이게 끊어져가지고 튕겨서 나갔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 다시 껐다가 다시 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느낌이 어땠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고, 이거를 주의 기울이면서 이거를 또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인식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셨을 거예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팩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연결감을 느끼는 거는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냥 생각으로 내가 분석한 거나 내 생각을 얘기하지 내가 느낀 거를 너를 보면 내가 느낀 거, 내가 느낀 거를 너에게 막 표현해주고 싶은 거, 이런 내적인 대화를 되게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하거나 내가 뭔가 조율을 요구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였고, 내가 느낀 거는 이런 거였고,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어떤 식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원한다. 이렇게 내 경험에서 일어난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 비난이나 평가가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 내가 내려가고 내가 나랑 접촉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거에 대한 지적이나 탓을 하는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마찰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몇 주 동안 하셨던 내 경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를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대화할 때 써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도가 있어야 대화할 때 그거에 조금 더 주의 기울여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마음 챙김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표현하는 게 많이 달라지고 내면 접촉을, 내 경험과 접촉하는 게 되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숨을 들이쉬는 게 조금 더 편했고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에 대한 돌봄이나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갖고 막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수행의 의도랑 목적이나 주제랑 맞지 않았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막 흘러가는 걸 보니 나한테는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내 필요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 가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반가운 것 같고.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제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되게 사전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엉뚱한 갈등으로 가지가 않아요. 되게 막 진짜 막 싸우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보면은 막 뭐 돈 쓴 거, 뭐 청소를 누가 더 했네, 안 했네, 뭐 몇 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술 마시러 갔네, 뭐 나 혼자 집안일을 다 하네,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결국은 보면 외로움이 주제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되게 나한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진돼서 좀 따뜻함이 필요하고 막 이런 건데 결국은 막 집안일을 왜 나 혼자 해야 되냐 막 이런 걸로 이제 싸우는 엉뚱한, 그게 이제 자기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인 수준에서 지적 수준으로 가는 그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거를 잘 일상에서 순간순간 알아차리시면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수행했던 거에 대한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들으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지 인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내쉬는 거가 덜 편하다. 이게 이제 인식이죠. 아, 내가 공감적으로 소통하기에는 내가 에너지가 없구나. 마음에 쫓기는구나. 그래서
못다한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 정도의 그거에 미련이 되게 많이 가 있구나로 통찰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단서를 내가 만들기도 하고, 그 순간에 내가 호흡에 주의 기울이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에 대한 불순물이 있는지, 너에 대한 뭔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 또 저 말이네. 라는 거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자각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아차려갖고, 아, 내가 몰입해서 들어야지. 지금은 마음의 공간이 별로 없네. 쟤한테 내가 필요한 상황일 텐데, 조금 더 숨을 쉬면서 내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다가가자. 음, 조금 더 숨 쉬는 게 필요하네. 숨 쉬면서 가야겠네. 아, 좀 여유가 생겼네. 좀 더 경청해보자. 이런 식으로 깨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순간에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애인도 될 수 있고, 뭐 자녀도 될 수 있고, 회사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협력사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나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인식하는 거는 지금까지 막 했단 말이에요. 인식하는 거는 했는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갈등하는 대상은요. 더 길게 가져갈 뭔가가 있는 대상하고 우리는 갈등을 하기가 쉽죠. 가족이 제일 많죠. 그래서 아니면 애인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요한 관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를 다시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책임이다. 그러면 너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키우느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와닿는 집도 있고 와닿지 않는 집도 있어요. 100% 책임을 다해서 헌신하고 키우셨어 라는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보면 물질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뭔가 마음이 연결이 됐었어 라는 게 깊은 경우 그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근데 마음이 연결되는 거는 100%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순간 저 사람에 대한 책임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책임, 진정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책임은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상대방한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면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게 잠깐 허물어졌다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100%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는 어떤 게 내포되어 있느냐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부정적 감정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보통 이러죠. 난 그게 아니었다. 그럴 생각 없었다. 네가 이상하게 들은 거다.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냐. 이 얘기를 들으면 상대는 팔짝팔짝 뛰는 경우가 많겠죠. 음. 관계에 있어서 네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표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너에게 이 상황이, 이 말이, 이 태도가 들어갔을 때는 너라면 그렇게 경험될 수도 있는데 나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궁금하니까
얘기를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겠죠? 내 마음에 막 너무 힘들었던 게 막 가득하고 막 이러면 그 말이 안 나갈 거예요. 근데 관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 모든 경험에 있어서 함께 가는데 나로 인해서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들어야 된다. 이게 관계에 대한 책임이다. 근데 내 안에 되게 억울함이 있어서 듣기 싫은 거부감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과도하게 애쓰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구나. 그거를 인식을 하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 난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네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경험했는지는 좀 더 들어보고 싶다. 어떤 거였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도 상대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나에게 되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 모든 과정이 아까 연습하셨던 그거를 기반으로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뭔가 공간을 만들어야 인식이 가능하고, 인식했을 때야 내 마음에 내려감과 여유,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견고해지니까. 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등 상황이나 공감해야 되는 관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활용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으실 텐데, 요거를 한 번씩 표현하고 그러고 가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음, 하마님 지금 관계에 대한 책임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마님 이거 어떻게 들리셨어요? 어떤 의도를 세우게 된 게 있다면 그것도 좀 궁금하고. 잠깐 끊겨서 들렸는데 저 부르신 거 맞나요? 네네, 맞아요. 질문이 어떤 갈등에 대한 얘기나, 어, 관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주변인들 혹은 애인하고 사귀면서 갈등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의도를 좀 세우신 게 있을까요? 요새 갈등 상황이라고 하면 음, 여자친구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좀 저는 어떻게 해야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라 음, 관계에 좀 대한 책임, 관계에 대한 책임이 100%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렸어요? 음, 책임이 100%라고요 관계에 음, 있어서. 다른 분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음, 그래요. 제이크님 어떻게 들리셨어요, 이거?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은, 여보세요? 네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저는 일단, 음, 이 문제를 자꾸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한테서 찾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뭔가 계속 됐었는데,
이거를 그 나한테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거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갈등이 생기면 보통 이제 와이프랑의 어떤 사소한 갈등이 주를 이루니까.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전혀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예, 막 되게 사소한 갈등이 그냥 내 마음에 뭔가 여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번져버리는데 그거를 조금 내가 마음의 여유를 좀 더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뭔가 제3자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조금 더 바라보고 그런 거를 좀 더 자주 하다 보면 내 감정이랑 먼저 좀 더 접촉하는 거를 자주 하다 보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 그거를 그동안 자주 못했었고 그리고 상담을 받을 때도 주로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보면 지적도 받고 또 문제 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라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이게, 내 안의 피로도에 대한 수용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어떤 누군가는 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줄 기운이 없다. 어, 그것도 수용. 그리고 내가 막 문제를 막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나한테 에너지가 없고 소진 상황이라는 것을 연민의 마음으로 수용한다라는 거에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을. 되게 안쓰러운 거죠. 와, 진짜 이 정도네. 그래야 내가 공간이 생겨요. 그래야, 그래. 뭐,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에너지가 없는데, 지쳤는데, 근데 나로 인해서 되게 힘들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들어봐야겠다. 그게 관계에 대한 책임 100%니까. 나는 너랑 그런 관계 만들라고 약속했었어.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거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자. 내가 의도하진 않았고, 내가 주려고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너는 그렇게 느꼈어. 근데 우리 관계에 대한 책임은 100%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들어, 들어볼 거야. 왜냐면 내가 들어줘야 너는 회복되니까. 그리고 나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니까. 음. 이거를, 어, 책임이라는 거, 내 선택이라는 거, 음, 책임이라는 게 어떤 감정의 공간이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야. 그 너무 귀한 거거든요. 음, 그래요. 맞습니다. 다른 분들 함께 들으시라고 제가 설명이 길었어요. 음, 조이님은 그 갈등이나 관계 책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음, 갈등에 대한 건 딸이 떠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딸이 저로 인해서 느꼈을 그런 감정들을 저한테 표현을 할 때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라고 탓을 했는 저 자신이 떠올랐었고, 그래서 우리 딸이 되게 외로웠겠다라는 음,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음, 책임 100%라는 말이 되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음,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굉장히 음, 어, 큰 뭔가 무게를 진다고 해야 되나?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구에게 상처 줄 권리를 나한테 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이 명상 수업을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날보다 오늘이 좀 남편이 이 관계 책임 100%라는 걸 좀 선생님의 목소리와 선생님의 입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음, 음, 들었어요. 음. 네. 좋아요. 이게, 어, 그 순간 책임 100%가 뭐냐면 조금 더 다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데 이게 불교의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음, 우리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오늘 우리 나누면서도요,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한 거가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리에 들어가서 내 경험과 만나가지고 어떤 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전하기도 하고 그 순간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있었겠냐고요. 우리 감정도 막 움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뭐가 연상이 되면은 아까 또 조이님은 그랬어요. 막 딸내미한테 미안한 막 마음이 있고 그렇게 막 계속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밀접한 관계다. 그러면 저 사람이랑은 내가 관계를 길게 가져가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주 깊이.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되게 아끼는 만큼 100%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기에. 그래서 나를 돌보듯 너를 돌보는 것도 나를 돌보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음, 그래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민미님이요? 음, 저는 얘기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음, 그 일상적인 거 말고는 엄청난 큰 인간관계 갈등 상황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처음엔 편안하게 들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영상이 끝나갈 때까지도 왜 그랬지? 라고 이해를 계속 못 했는데 조금씩 이제
그 이유를 좀 찾아가다 보니까 그 책임 관계에 대해서 그 책임이라는 거를 제가 되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엄마랑 그 예전에 되게 오래 만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뭔가 조금씩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저는 그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의도로는 이걸 얘기를 해서 뭔가 고름 없이 다 빼고 싶다라는 의도지만 사실 약간 뭐랄까 제가 이제 그거를 짊어지기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좀 바꾸려는 욕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난 이렇게 느꼈고 되게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서 다 풀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그랬을 때 좋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화도 내고 제가 되게 별로인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그거를 뭔가 멈추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노력을 안 하면 이 관계에 뭔가 고름이 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걸 다 빼내려고 조금 욕심도 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만 지나면은 엄청 약간 후회하고 좀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과하는 그런 패턴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조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고름도 그냥 내가 조금 적당히 짜내고 약 바르고 내가 조금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간극이 조금 있어서 그 내 욕심이랑 또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좀 그 과정에 상처가 생긴 거에 대한 자책에 대한 간극이 되게 커서 그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님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관계에 대한 갈등 생각하면서 저희가 집에 그런 일이 생기면서 공기가 무거워진 것을 느껴요. 서로 아닌 척 하면서도 네, 뭐 TV를 같이 볼 때 뭐 이럴 때 공기가 달라진 걸 느껴요. 같이 산책을 나가도 대화가 확실히 줄은 것도 느껴요. 그 일이 있고 계획은 다 세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서로 어떻게 각자의 몫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지 다 하고 본인도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했고 저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보자 하고 저도 제가 잘 파악하지 않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대화 방식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랬던 그 방식도 인정하고 같이 책임을 나누기로 했어요. 말로는 다 했어요. 겉으로는. 근데 우리 집 분위기, 이 공기의 무거움은 쉽게 거쳐질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한 번씩 묻고 싶은데 제가 준비가 안 된 건지 남편이 준비가 안 된 건지 약간씩 우리 대화는 지금 겉도는 느낌?
이거는 갈등하고는 좀 다른데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좀 그 우직한 사람이라서 늘 안쓰러움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제가 그런 보다듬어주는 표현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싫은 건지 그게 우리 집 공기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섭네. 오늘님 몸이 긴장할 만 했겠어요.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하려고 막 해도 또 다시 무거워지고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긴장한 나를 계속 돌봐주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송님은 어떤 마음 올라왔어요? 저는 갈등이나 책임이나. 약간 책임은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잘 듣고 표현하는 것에도 책임이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그 말이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상대를 위해 배려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뭐 노력하는 것 외에도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들어주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거구나 이런 거에서 약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남자친구와 싸웠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저의 스스로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어쨌든 그 사람이랑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생겼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너가 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말해서 서운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비난하는 투로 얘기했던 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반성했고요. 그리고 약간 가족들한테도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남편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저희 가족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가족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깐 멈췄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내 욕구는 뭐가 있어서 이 감정이 들었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나? 내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나? 나 자신은 나를 좋아하나? 나에 대한 자아상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잠깐 멈췄을 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엉뚱한 걸로 내 표현이라고 하지 않고 엉뚱한 걸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엉뚱한 걸 채웠을 때는 너무나 금방 휘발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멈췄을 때 이거를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고 나랑 만나는 시간 가지셔야 갈등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표현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띠님은 오늘 싸웠다고 그랬는데 네. 책임과 오늘 갈등에 대한 주제가 얘기. 이렇게 되니까 그런가. 뭔가 지금 이거보다 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순간 그 남자친구가 좀 많이 지났는데 되게 속상해서 울먹거리던 순간이 막 떠올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그 내 책임이라는 말이 지금 확 화살처럼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막 회사랑 가족 얘기 이런 건 많이 했는데 남자친구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남자친구를 제 입장에서는 내가 상황적으로 도움도 주고 뭐 들어주고 더 잘 이해해주고 내가 살펴주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오히려 상대방이 더 해주고 있다고 아닌가. 그래서 잘 넘겨주기도 하고 시간도 두고 좀 들어주고 이 친구 성격도 성격상 또 직설적으로도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마냥 싫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분을 알게끔 두드려주고 또 농담이나 이렇게 돌려 말하듯이 이렇게 이런 요소를 넣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또 알려주고 충고를 해주고 이런 부분도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서 나한테 노력해준 거구나. 그게 또 책임감이구나. 그렇게 느끼니까 더 많이 감정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왔고. 제가 이 친구와의 관계는 잘 가야겠다라는 욕심이랑 이런 희망이 크다 보니까 얘랑 잘 지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시코님은 어떤 생각 들었어요? 갈등이나 책임에 대해서. 저는 아까 그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저도 먼저는 그런 반감이 먼저 항상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좀 이런 일이 있는 게 가족들과 사이에서 아무래도 더 이렇게 가까이 부대끼게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먼저 대할 때가 많았던 것 같고 또 다른 가족들도 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그 단절돼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앞으로는 뭐 저부터가 아까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라고 먼저 그 올라온 반감에 대해서 먼저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웃긴 게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관계에서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책임을 져준다. 책임져준다. 왜냐면 내가 계속 이어갈 다짐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연의 이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뭐 상호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 근데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의도 세우는 거는 내 선택. 당신이 소중하다고 내가 느끼고 사니까. 앞으로도 계속 소중할 거라고 내가 다짐했으니까. 툴툴님 마지막인데. 우선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타인과 갈등 상황이 있으면 제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잘 안 하고 거의 침묵을 하고 그냥 속으로만 내면으로의 외침으로만 갈등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타인들에 대한 말들이 다 공격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다가가기가 불편함이 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인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다 진다는 그런 말이 좀 저한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만 이제 느꼈다는 거를 선생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 간에 진심으로 뭔가 책임을 다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인지 이제 제가 다짐을 했던 거는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진실된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하는 법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 다해서 관계에 책임지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우선은 뭐 타인에 대한 뭐 목소리도 들어보고 뭐 그거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이런 이론적인 내에서는 잘 알지만 이거를 뭔가 현실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한테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진심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어떤 건지 공유를 받으면서 저도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최대한 해보면서 뭔가 접목을 시켜볼 생각으로 들었답니다. 나눠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관계라는 게 나 자신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타인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되게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 만들어가는 거를 계속 우리는 관심 갖고
듣고자 하고, 나에게도 듣고자 하고, 그게 연습이 됐을 때 너에게도 듣고자 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나날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느끼려고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마지막 한 단어씩 안녕 인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시코님 어떤 단어 떠올라요? 연결이요. 연결. 혜띠님. 혜띠님 슬픈가 보다. 송님. 혜띠님. 저가요? 어떤 단어? 네. 생각이 안 나요. 뭔가 불이 하나 빛이 딱 켜진 거는 같아요. 감사하네요. 송님. 송님은 어떤 단어 떠올라요, 지금? 전 표현하겠습니다. 표현. 하마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님. 저는 시원함이 기다려집니다. 좋아요. 툴툴님. 저는 진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심. 밍밍님. 저는 차오름이요. 차오름. 조이님. 책임 100%는 결국 나를 위한 것. 오케이. 제이크님. 책임을 가지자. 아이고, 그래요. 우리, 나 자신에게 정말 온전히 책임지는 한 주 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